자, 오늘 대선 빅매치, 대선까지는 5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빅매치 라인업 공개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순화한 표현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이재명 후보 장남의 댓글이 심한 음담 해설이라 정제하고 순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라고 이 후보는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빅매치 매치업도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겁니다. 표현이 불편했다면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검증의 영역이다. 자,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겁니다. 혐오의 언어다. 순화한 표현이다. 혐오의 언어다. 들어보시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분에 대한 폭력 비판 발언을 두고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 연직 제명해야 한다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더럽히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TV 토론에서 벌어진 이러한 극단의 언어 폭력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물 같은 혐오와 차별, 조롱으로 가득 찬 이준석 후보의 정치를 왜 국민께서 감당하셔야 합니까? 자, 대변인은 혐오의 정치다.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느냐. 후보 사퇴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표현 방식이 불편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이건 후보의 아들, 가족과 관련된 검증의 문제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과 이 권영국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TV 토론에서 그대로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이준석 후보의 조금 전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장남이 쓴 댓글이다. 그 젓가락 발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 이제 언어에 있어서 표현을 순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더 순화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순화를 한 다음에 지금 뭐 진보랄지 민주층에서 여성 인권이랄지 여성 혐오 이런 데서 굉장히 위장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침묵하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아들까지도 이렇게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격이 될 수 있느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과 이걸 어떻게 보면 연관시켜서 뭔가 TV 토론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순화하면서 뭔가 TV 토론을 했으면 좋은데 네네. 거기에서 굉장히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발목이 잡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잘못한 건 맞다 이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그 발언 자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를 이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적해야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살짝 피해갔잖아요. 뭐 신변 잡기랄지 아니면 뭐 시간과 규칙을 이렇게 위반을 하냐고.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그 이준석 후보가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그 자리에서 왜 이준석 후보는 왜 그런 용어를 쓰냐, 왜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TV 토론, 대선 TV 토론인데 후보로서 어떤 자질이 오히려 당신에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건 여성 혐오의 수준도 더 높은
그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에게 비난이 가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용어에 있어 너무나 이제 폭력적인 언어를 썼던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부메랑이 오고 돌멩이가 막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죄는 이준석 후보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를 하고 또 문제 제기할 것은 또 뭐 제기하고 이런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함께 보시죠.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허위사실 악의적 공표, 이재명 후보 및 가족을 헐뜯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자 비방죄 고발, 토론 시청하던 국민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 조금 전 얘기는 이재명 후보 장남이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았을 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제 남긴 이 댓글 중 하나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허위사실로 이제 특정해서 고발한 거는 저는 직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지금 당에서 일단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검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면 충분히 그냥 과거에 아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음담패설이나 그 불법 도박과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정도로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발언을 꺼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도록 하는 것, 본인의 잘못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인의 잘못이 뭔지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사실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원래 있던 말을 옮겼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까 홍익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됐고 검증이 다 됐고, 그리고 2021년 12월 16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 입장에서 입장문을 내서 그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글을 올린 것도 맞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러면서 아비로서 사과한다,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냈어요. 그때 이준석 의원 뭐였습니까?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면서 상습 도박을 몰랐다면 무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그거 사과한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그 과거에 그거 있었던 사실을 잊었다면 그거야말로 무능인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저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시 꺼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들춰내고 뭔가 이것을 논란을 시키고 이슈화시키고 싶은 건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국민이 다 들어야 됩니까?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인 거지, 대체 어떤 글을 올려서 어떤 발언을 통해서 여성 혐오를 표현을 했고 이런 것들을 왜 굳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혐오 표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 있었다면은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 때문에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들춰내고 쑤셔대는 그런 행위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이 지금 뭔지 하나도 못 깨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럼 그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 다시는 김건희를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려면, 본인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검증하지 못했던 본인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양두구육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양두구육했던 거에 대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그거를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국민들 귀에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쑤셔 넣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합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내용도 결국 난 잘못 없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모든 국민이 얘기하는 거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본인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이 아들의 사건을 덮었습니까? 지금 500만 원 약식 기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 더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덮은 겁니까?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권력형 비리도 전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것처럼 들춰내려고, 그리고 자꾸 이게 그래서 여성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말하는데, 이게 뭐 똥이 똥맛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이거 잘못한 거죠.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 민주당 누구에게 물어도 이 표현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여성 혐오 표현입니까? 물어보면 전 100명이면 100명 다 여성 혐오 표현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여성 혐오 표현을 이 지상파 방송 TV 토론에서 모든 국민이 듣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라는 거, 그걸 되묻고 있는 건데 자꾸 앞에 거에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저 기자회견은 저는 역시나 국민들이 보면서 이 친구는 이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그런 여성 혐오적 표현을
모두가 많이 보는 이 TV 토론회장에서 그대로 옮겼다라는 그 행동이 문제인 거다라는 성추훈 부의장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TV 토론을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오늘 많은 언론인분들의 관심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었다면 혼났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돌려준 셈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글을 올렸는데 함께 보시죠. 아들까지 벌금 500만 원, 이재명 범죄가도 우두머리 인증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그 아들을 비판하는 글을 김문수 후보는 올렸습니다. 자, 대선 빅매치 발언 전해드렸습니다.